무식한 게 저렇게 티가 나서야 원. 뭐라고요? 무식하다니요? 나는 이 자리가 즐겁고 좋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보 제발 그만하고 앉아요. 밖에까지 나와서 왜 이래 정말. 이어 편내가 조용히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차분히 말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취기 때문인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잔칫날 죽상 같은 표정 짓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앉아 있어서 내가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술만 마시면서 계속 입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 누가 불편하지 않겠냐? 아, 그런 거 굳이 따지면 당신이 먼저예요. 김 씨는 올해로 66세로 젊었을 때부터 겪은 고생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30대 초반일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어린 아들을 혼자서 기르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내 없이 아들을 키운 김 씨는 늘 혼자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을 꾸려나갔고 주말이면 다른 부모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홀로 아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어느 겨울 갑작스레 몸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대는 김 씨를 아들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김 씨는 아들이 옮을까봐 걱정이 되어 내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가라. 감기 옮는다. 너는 네 방에 있거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한동안 서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방 안에서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있는 약봉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약 먹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김 씨의 침대 옆에 다가가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이 약은 어디서 났어? 이웃집 아재한테 물어보고 약 사왔어요. 김 씨는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아이일 줄 알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손에 든 약봉지를 보며 마음속에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그 말 한마디가 김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아프면 곁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김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37세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준영을 보면 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늘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기에 아들만큼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영은 김 씨에게 결혼을 결심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이번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소개시켜줄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냐? 박연이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아버지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봐야 알겠지만 어떤 사람인데? 성격도 밝고 요즘 여자들답지 않게 돈을 안 밝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달까?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여전히 걱정이 남았습니다. 응? 그래, 그런 좋은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신중해야 하는 일이야. 네, 아버지. 저도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둘이 있으면 잘 맞고 재밌어요. 알겠다. 그럼 언제 한번 그 사람을 데려와 봐. 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일이었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아들의 배우자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염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가 집에 들어선 순간 김 씨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겠네. 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했지요? 아직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럼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신경 쓰면서 배우고 나중에 일을 찾아보려 해요. 예비 며느리는 다소 긴장한 듯이 손톱 끝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 가득한 소박한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김 씨가 직접 고른 채소와 정성껏 끓인 국 그리고 구수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자, 먹어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예비 며느리는 그 한상 차림을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정성 가득한 밥상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도 깊은 맛이 나네요.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앉아 있는 동안 문득 그녀의 목과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김 씨는 결국 슬쩍 떠보듯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문신을 하는지 모르겠어. 참 이해가 안 돼. 예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옷매무새를 만지며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 그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요즘은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너희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몸에 글씨 새기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김 씨는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그냥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예민하게 본다고? 자기야, 아버님은 그러실 수도 있지. 옛날 분들은 다 문신 안 좋아하셔. 저도 사실 어려서 철 없을 때 문신했었는데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치료받을 거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 씨는 식사를 마친 후 잠시 평온한 분위기가 흐르던 중 예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 됐어요. 그때 예비 며느리는 김 씨의 불편한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친구들 말이 있죠. 너는 시모가 없어서 시집살이 안 해서 너무 부럽다고요. 그녀는 무슨 농담이라도 하는 듯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어색함 없이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집살이를 안 해본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직장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아들 밥 먹였냐는 둥 들들 볶는다고요. 시집살이 안 하는 제가 부럽대요.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여자친구가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김 씨는 결국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농담은 이 자리에선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김 씨가 정색을 하자 예비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말 실수를 했음을 깨달은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분위기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어딘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입술을 살짝 삐죽거리는 모습이나 눈을 아래로 내려깔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김 씨의 불편한 반응 이후 집에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아버지 그런 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농담이었어. 알지? 응. 예비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며 여전히 얼굴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 그래도 그렇게 정색할 것까진 없잖아. 나 좀 속상해. 김 씨는 그 모습을 뒷자리에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을 계속 이어가면 아들만 고생할 것 같다. 김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김 씨와 아들은 남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자친구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농담이라고 말할 수 있냐? 문신까지 있고 직업도 없이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의 배우자라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아버지, 문신은 자기 표현의 일종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은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시작해도 되죠. 그게 나쁜 게 뭐냐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살림 합치면 언젠가 일도 시작하고 같이 집안일도 하면 되죠. 너는 그 여자를 정말 믿는 거냐? 그 여자가 그런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느냐?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약속도 했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를 너무 나쁘게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정도 중요하고 내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결혼이 성공하는 거야. 그 여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그 여자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겁니다. 제 인생에 2번 다신 결혼은 없어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말리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더 이상 내 말이 필요 없겠지. 그럼 아버지, 이제 이해해 주시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버지, 저는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여자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믿고 맡겨주세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얼굴에 깊은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은 김 씨에게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분위기 좋은 한식집을 예약할 계획이었고 김 씨도 그 계획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 즉 사돈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른 장소를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해산물 뷔페가 있다고 말하며 뷔페로 가자고 우겼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김 씨가 불편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겠다며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못 가보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특별한 날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고요. 사돈, 사실 저희가 꼭 가보고 싶은 뷔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도 분위기 좋고 해산물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요.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어서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 대신 뷔페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지불할게요. 그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기왕이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약금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그 해산물 뷔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의 고집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상견례가 중요한 거니까. 김 씨의 마음속은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두 자리에 앉고 인사를 나눈 후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이 흐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희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께서 꽤나 미인이시네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모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미소를 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오늘은 하늘이 참 맑고 기분 좋은 날이죠. 그러나 그때 사돈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앉아있기만 해서 뭐해? 가서 밥 좀 먹어야지.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뷔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웃으며 사돈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님, 다 같이 먹으러 가요. 여기 해산물이 유명하대요. 사돈은 그 접시를 들고는 앉자마자 별다른 말 없이 음식을 덥석덥석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게와 갑각류가 잔뜩 담겨 있었고 사돈은 매우 빠르게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먹는 모습은 개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와 갑각류를 발라내며 먹고 그릇에 담긴 음식들을 빠르게 비워나갔습니다. 이 맛이야. 사돈은 말을 하며 웃었지만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의 없이 음식을 마구 담고 먹는 모습이 김 씨에게는 다소 거슬리게 다가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사돈을 보며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그릇을 비우고 다시 음식이 부족하면 또 음식을 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비싼 뷔페 와서 왜 이렇게 못 먹고 있어요? 이것도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사돈은 김 씨에게 음식 한 접시를 권하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음식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상견례의 자리에서 예의상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상견례 자리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혼수나 결혼식 날짜는 언제 잡을지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사돈은 김 씨의 질문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와 갑각류를 한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고 입안에 가득 넣은 음식을 씹으면서 그건 뭐 애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른이. 이거는 좀 덜 맛있고 저거는 맛있어요. 이건 좀 비린내가 나네요. 안사돈은 또 다른 접시를 집어들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은 언제로 잡을까요? 날짜는 좀 잡아야 할 텐데요. 사돈은 개를 까며 저는 그냥 음식 맛있는 식장이면 좋고요. 계절은 아마 봄이나 가을? 사돈 부부는 여전히 음식을 평가하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손끝으로 개의 껍질을 쳐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살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고요했던 상견례 자리에 사돈의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게 기름을 닦지 않고 입에 물어넣으며 껍질을 부서뜨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입안에 게살을 가득 물고서도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입 주변에 묻은 게 기름이 번져갔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사돈은 그것을 알아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사돈은 자신의 빈 소주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돈 좋은 날 왜 이러세요? 장난스럽게 말하며 김 씨의 잔에 소주를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에는 진지함이라곤 전혀 없었고 그 대신 장난기 가득한 웃음만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김 씨의 기분이 상한 것도 상황이 어색한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진지하게 격식을 갖춰서 서로 집안 어른을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 분위기가 영 어수선하고 대화가 잘 되질 않아서야 원. 사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습니다. 하하, 죄송합니다. 사돈, 저는 그냥 식사 맛있게 하자는 생각에 너무 즐겁게 먹다 보니까요. 그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신났나 봅니다. 이런 자리는 정말 어른들이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며 서로를 잘 아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사돈 말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준영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냐? 네, 아버지. 괜찮아요. 같이 준비 잘하고 있어요. 결혼식 날짜도 곧 잡을 예정이고 준비할 것도 많고요. 혼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요즘은 뭐 혼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혼수야,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은 둘이 잘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너무 관여하지 말고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김 씨는 차츰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돈의 말에 조금 불편해했던 마음도 점차 누그러졌고 아들 준영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대화에 참여하면서 분위기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가 점차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중 사돈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술 한 잔 안 마시면 그게 무슨 예의냐고 생각해서 말이죠. 사돈은 웃으며 재차 잔을 들었고 그가 마시는 소주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안사돈이 불편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취했으니 그만 마셔요. 오늘 자리는 너무 술에 집중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사돈은 이미 얼굴이 시뻘겋게 변할 정도로 마셔대고 있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날인데 기분 좋게 마셔야죠. 아빠 그만 마시세요. 이미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사돈의 목소리는 흥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미 취기가 가득했고 그런 모습을 본 김 씨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사돈이 이 좋은 자리에 왜 아까부터 뚱한 표정을 하고 그러세요? 고기나 또 좀 더 드세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 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 사돈이 불쑥 말실수를 했습니다. 사별하신 지는 꽤 됐다고 들었는데 사돈이 말을 이어가자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으시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사돈은 자신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괜히 말실수한 건 아니겠죠? 사돈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좀 부주의했네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니죠? 사돈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사돈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계속 마셔대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는 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식한 게 저렇게 티가 나서야 원. 뭐라고요? 무식하다니요? 나는 이 자리가 즐겁고 좋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보 제발 그만하고 앉아요. 밖에까지 나와서 왜 이래 정말. 이어 편내가 조용히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차분히 말하세요. 안사돈은 그런 사돈을 보며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를 반복하며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취기 때문인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잔칫날 죽상 같은 표정 짓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앉아 있어서 내가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술만 마시면서 계속 입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 누가 불편하지 않겠냐?
아, 그런 거 굳이 따지면 당신이 먼저예요. 나는 그냥 즐기고 있는데 당신은 계속 얼굴에 불만을 가득 담고 있잖아요. 뭐가 그리 불편한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직업이 없어서 그게 불만이셨어요, 사돈?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계속 술만 마시고 남의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 게 누군지 모르겠군.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하시네요. 그냥 술 한 잔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누구랑도 상견례 못할 겁니다. 나한텐 이 자리가 중요하고 진지한 자리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무슨 예의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는 얼굴을 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당황해하며 다시 한 번 더 물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돈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김 씨가 자리를 떠버린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고 아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군. 예의가 없는 것들이.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상견례인데 장인어른이 술 취해서 분위기가 어색하긴 했지만.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냐?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는 없어. 너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앞날을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야 해.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알지? 나쁜 사람들과 엮이는 건 결코 좋은 일 아닐 거야.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린 듯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씨가 밖으로 나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뒤에서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 바깥 사돈을 부축하며 힘겹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얼마나 취했는지 확인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이게 뭐야? 딸 결혼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어? 사돈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김 씨는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마음속에서 여전히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김 씨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택시를 바라보던 중 뷔페 직원 한 명이 황급하게 달려와 김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계산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제가 할게요. 김 씨는 짧게 대답한 후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김 씨는 뷔페 직원에게 계산을 끝낸 후 다시 한번 사돈을 떠올리며 속으로 끝까지 가지가지 하는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은 집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을 깨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집안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겠느냐. 넌 아직 젊고 많은 시간이 있다. 그런 결혼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거라. 결국 준영은 그 결혼을 파혼하고 나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준영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준영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고 김 씨는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영은 김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께도 행복한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혼 후
준영은 손주도 낳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김 씨는 어느덧 손주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결국 가족이야. 아들아, 내가 행복하니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때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결국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